자, 이번 시간에는 9장 연삭기 가공, 연삭기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삭기는 2차 가공을 하는 공작기계로 볼 수가 있죠. 즉 그 선반이나 밀림과 같은 공작기계로 1차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하고 나면 면이 거칠어요. 면이 거친데 그 거친 면을 좀 곱게 다듬질하는 이런 가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2차적인 측면에서는 가공을 하다 보면 절삭 공구가 마모가 돼요. 절삭 공구의 날 끝이 마모가 되고 하니까 마모된 그 상태로 그대로 또 다음 가공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마모된 그 절삭 날의 그 표면을 다시 이제 날카롭게 날을 세우는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 연삭기를 사용을 합니다. 연삭기로 할 수 있는 그 작업들에는 연삭 가공에 분류해서 정리해 놓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연삭 가공에 분류해 가지고 그림 9-1하고 그림 9-1 그 내용 위쪽에 보면 종류를 나열을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원통 외면, 내면, 평면 연삭, 원통의 외면과 내면의 연삭, 평면 연삭, 면 연삭이죠. 면, 그 정면이 됐든 측면이 됐든, 후면이 됐든, 면, 곡면이 됐든, 그 평면 연삭이 가능해요. 평면 연삭. 그다음 나사 연삭, 그다음 공구 연삭, 기어 연삭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연삭기의 종류는요, 연삭 가공의 분류에 따라서 연삭기의 종류도 분류된다고 볼 수 있어요. 평면을 연삭을 하려면 평면 연삭기를 가지고 연삭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원통 연삭을 하려면 원통 연삭기를 가지고 연삭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연삭 가공 분류에 따라서 연삭기의 종류를 정리를 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연삭기의 종류 정리를 해놨죠. 연삭기를 이용해서 어떤 가공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가공 범위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연삭기의 종류는 그 연삭기 가공 종류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 수가 있다. 그림 9-2하고 그 다음에 2절에 있는 연삭기의 종류 부분하고 같이 이제 매칭을 시켜서 한 번씩 봐주면 됩니다. 첫 번째가 원통 연삭기죠. 원통 연삭기. 원통 연삭기의 대표적인 종류는 첫 번째, 두 번째 정리되어 있는 테이블 왕복형과 숫돌대 왕복형이 있어요. 테이블 왕복형, 숫돌대 왕복형.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원통 연삭기의 종류입니다. 그 그림을 보면요. 그림 9-1의 동그라미 1번이 테이블 왕복형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이 숫돌대 왕복형. 동그라미 3번이 숫돌대 가로 이송형. 동그라미 4번이 테이퍼 연삭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끝면 연삭이네요. 그죠? 끝면 연삭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림 9-1에서 봤을 때는 동그라미 1에서 동그라미 5번까지가 원통 연삭기의 종류로 볼 수 있어요. 원통 연삭기의 종류. 테이블 왕복형, 숫돌대 왕복형, 숫돌대 가로 이송형, 테이퍼 이송형, 끝면 연삭.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그 테이블 이동형과 숫돌대 이동형이 대표적인 원통 연삭기의 종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테이블 왕복형 같은 경우에는 그 그림에서 보면은 공작물은 회전 운동을 하면서요. 공작물은 회전 운동을 하면서 연삭기는 회전 운동만 하죠. 공작물은 회전 운동과 왕복 운동을 하고 숫돌은 회전 운동만 하는 원통 연삭기가 테이블 왕복형이에요. 테이블 왕복형. 주로 소형 공작물 연삭 작업에 적당한 방법이 됩니다. 테이블 왕복형은 소형 공작물 연삭에 적당한 방법이다. 숫돌은 회전 운동만 하고 공작물을 고정하고 있는 테이블은 회전 운동과 왕복 운동을 동시에 한다. 즉 테이블이 왕복 운동한다 이거죠.
테이블에 고정한 공작물을 회전운동하면서 공작물을 왕복운동 시켜야 되니까 테이블이 왕복운동한다. 그 얘기야. 테이블 왕복형은. 그 다음에 숫돌 대 왕복형은 숫돌이 왕복운동한다는 거죠. 숫돌이, 연삭 숫돌이 회전운동을 하면서 좌우 왕복운동을 하는 형태고, 공작물은 회전운동만 하고 있죠. 그림, 동그라미 2번 그림을 보면 공작물은 회전운동만 하고 숫돌은 회전운동을 하면서 좌우로 해서 왕복운동을 해요. 그 화살표를 잘 보면 돼. 제가 지금 화살표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그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 그 화살표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 연삭기는 대표적으로 이제 테이블 왕복형, 숫돌 대 왕복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 숫돌 대 왕복형은 대형 공작물 연삭에 적당합니다. 테이블 왕복형은 소형 공작물 연삭에 적당하고요. 숫돌 대 왕복형은 대형 공작물 연삭에 적당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 내면 연삭기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 2번을 보게 되면, 가로 2번을 보면 내면 연삭기에서 정리를 해놨죠. 내면. 그 중공형 공작물의, 중공형 공작물의 안쪽 면을 연삭 작업한다 이거죠. 구멍이 뚫려 있는 이런 이제 공작물의 이 안쪽면을 연삭 작업을 하고 싶어요. 숫돌로 갈아내고 싶어. 그러면 숫돌이 이 안에 들어가야죠. 숫돌이 이 안에 들어가야 돼. 그죠? 숫돌이. 그러니까 교재 그림 9-1에 6번, 7번, 8번이네요. 7번 동그라미, 8번 동그라미가 바로 이제 내면 연삭기의 그림이야.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공작물 회전형이 있고 공작물 고정형이 있어. 두 가지가 있어. 이렇게. 공작물 회전형이다 그러면 숫돌은 회전운동만 해. 숫돌은 회전운동만 하고 공작물이 회전하죠. 그러면은 공작물이 회전하니까 숫돌은 제자리에 있어. 이렇게 숫돌은 제자리에 있고 공작물이 회전운동을 하니까 요 내면이 싹 연삭 작업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공작물 회전형이야. 공작물 회전형. 공작물을 회전시키며 숫돌축을 자체 회전시켜 연삭하는 방식. 이걸 이제 공작물 회전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보통형이라고 얘기해요. 보통형이 있고 두 번째가 공작물 고정형이죠. 공작물 고정형 같은 경우에는 공작물은 고정돼 있어. 대신에 요 숫돌이 회전하면서 요 안을 돌아. 유성형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성형. 공정과 자전을 하면서 가공을 해. 그걸 이제 유성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작물 고정형이라고 표현해 놓은 거는 유성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숫돌축 자체 회전 운동을 주고 공작물을 고정한 연삭 방식. 공작물 고정형, 유성형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내면 연삭기에는 그 평면 연삭기는 공작물의 평면을 연삭하는 거고요. 공작물의 평면을 연삭하는 연삭기가 평면 연삭기입니다. 다음 가로 4번에 보면 센터리스 연삭기가 있어요. 시험에 가장 자주 그리고 나올 확률이 높은 연삭기가 바로 이제 센터리스 연삭기라고 하는 겁니다. 센터리스 연삭기. 조종 숫돌을 사용하여 공작물의 회전과 이송을 주어 연삭하는 연삭기로 봅니다. 센터리스 연삭기는 센터리스 연삭기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연삭기이기도 합니다. 보통 원통형 연삭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연삭기가 원통으로 생겼단 말이야. 원통으로 생겨서 중앙에는 회전축과 결합하는 구멍이 있죠. 구멍이 있고 바깥쪽으로는 이렇게 이제 숫돌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속이 돼 있어. 그죠? 숫돌을 이제 결합제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요. 숫돌 입자와 입자를 붙여야죠. 본드. 숫돌 입자와 입자를 붙여야 되니까 이제 본드 역할을 하는 결합제가 있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결합제는 이제 비트라파이드라고 해서 점토와 장석 성분을 갖고 있는 비트라파이드라고 하는 결합제를 주로 사용해서 숫돌 입자들을 붙여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숫돌 입자와 입자가 이렇게 결속이 되면 미세한 틈들이 이렇게 나와. 미세한 틈들이 이런 식으로 미세한 틈들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기공이라고 얘기하죠. 기공. 그래서 숫돌, 결합제, 기공 세 가지를 연삭기의 3대 요소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숫돌들이 이루어져 있고 이런 숫돌을 이용해서 여기에 이제 공작물을 이제 밀착해서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통 연삭기 외경을 라지 D로 놓고요. 회전수를 N으로 이렇게 놓으면 회전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이 되겠죠. 1000분의 파이 dn으로 해서 미터 퍼 미닛으로 구해주면 됩니다. 회전속도를. 물론 공작물이 회전하지 않고 정지해 있다라고 봤을 때 회전속도가 되는 것이죠. 공작물이 이제 회전운동을 할 경우에는 또 달라지죠. 즉 회전속도가 연삭속도, 연삭기의 회전속도가 공작물이 또 회전운동한다 그러면 상대속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도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이제 문제 풀면서 좀 언급을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자, 근데 이제 센트레스 연삭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런 숫돌만 가지고 가공하는 게 아니라 조종 숫돌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 연삭기다. 센트레스 연삭기는. 그래서 가공 방식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가공 방식으로는요. 이렇게 이제 숫돌 바퀴가 있으면 조종 숫돌이 옆에 붙어. 조종 숫돌이. 숫돌이 있고 조종 숫돌이 있어요. 조종 숫돌이 있고 이 사이로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이제 내려와. 이런 식으로 공작물이 이렇게 공작물이 내려와요. 공작물이. 그럼 이제 통과하면서 표면이 가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삭 숫돌에는 이렇게 이제 요 주위에 이렇게 홀더가 있어. 구멍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홀더가 있어서 이 홀더 안에 이제 이 그 공작물이 들어올 수 있게끔 이 홀더가 있다는 거죠. 홀더를 갖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홀더를 갖고 있고 숫돌 바퀴에는 그리고 조종 숫돌로 눌러주는 거야. 그리고 이 사이를 이렇게 통과를 해. 그래서 이제 이 공작물 표면을 연삭 작업을 하는 거죠. 이와 같은 센트레스 연삭기로 가공하는 방법을 전후이송법이다라고 얘기해요. 전후이송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전후이송법은 이런 볼과 같은 소형 공작물을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대량 생산해서 연삭 작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늘고 긴 공작물을 연삭 작업할 수 있는 또 연삭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같은 수평선상에 있는 거고요. 상단에 연삭 숫돌이 있고 하단에는 조종 숫돌이 들어갑니다. 조종 숫돌.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안내 받침대가 있고요. 즉 그 공작물
안내판, 공작물 안내판의 역할을 하는 게 있고, 요 사이로 이제 공작물이 이렇게 좀 요 사이로 공작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공작물이 이렇게. 공작물이 요 사이를 이렇게 통과를 해요. 통과를 할 때 숫돌이 잡아주고 이제 연석 숫돌이 돌면서 공작물을 이제 표면을 가공하는 거죠. 이렇게. 이런 방법은 통과이송법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과이송법. 이렇게 센트럴 연삭기로 가공할 때는 전후이송법이 있고 통과이송법이 있어요. 가늘고 긴 공작물, 가늘고 긴 공작물을 연삭 작업하거나 이렇게 볼과 같은 소형 공작물을 대량 연삭 작업을 하는데 적당한 연삭기가 센터리스 연삭기다. 전후이송법, 통과이송법. 크게 봐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이제 센트럴 연삭기의 그 특징에서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교재에 보면. 첫 번째는 작은 지름의 공작물을 대량 생산한다. 작은 지름의 공작물을 대량 생산한다. 이때 이제 센터나 척이라고 하는 걸 이용하지 않는다. 센터나 척을 이용하는 건 뭐야? 선반이죠. 선반인, 대표적인 게 선반이야. 그죠? 대표적인 선반이야. 그래서 센터나 척 같은 걸 이용해서 가공하는 이런 공작 기계는 선반입니다. 그러나 센트럴 연삭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할 수 없고, 할 필요 없고, 이런 이제 원통 연삭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어? 그 그림에서 보면은 그 테이블 왕복형이나 숫돌대 왕복형이 있었잖아, 그죠? 그때 이제 공작물을 보면 어떻게 돼요? 공작물 원통형 형성 이런 공작물들을 센터로 이렇게 지지를 하죠.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센터로 지지를 해가지고서 공작물을 회전 운동 시킨단 말이야, 그죠? 근데 이런 이제 센트럴 연삭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센터나 공작물을 고정하기 위한 척 이런 게 필요 없다 이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특징이고. 세 번째로는 공작물을 이송하는 방법에는 통과이송법, 그다음에 전후이송법, 단이송법 등이 있다. 이렇게 단이송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한쪽 방향으로만 이송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이건 뭐 이거보다는 단이송법보다는 주로 말씀드렸던 센터리스 연삭기에서는 이런 통과이송법이나 전후이송법을 사용한다 이거지. 가공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 이거죠. 기본적으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좀 더 추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거고 세 가지 외에 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하면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이건 말씀드렸고, 그죠? 적은 지름의 공작물 대량 생산에 있었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과이송법에서 얘기하는 가늘고 긴 공작물, 즉 긴축 재료 연삭에 적당하고요. 중공형 공작물의 원통 연삭도 가능하다. 중공형 공작물의 원통 연삭도 가능하다. 연삭 여유가 작아도 된다. 연삭 여유가 작아도 된다. 좀
그 연상 여유가 작다라고 하면은 정밀 연삭일까 아니면 좀 거친 연삭이 될까요? 연상 여유가 작아도 된다. 거친 연삭인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정밀 연삭을 하려면 아무래도 연상 여유를 많이 줘서 많이 깎아내야죠. 많이 깎아내야 돼. 근데 좀 거친 연삭이 적당하다 이런 표현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그 다음에 가공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공이 쉽고 작업자의 숙련이 필요 없다. 홈이 길게 파여 있는 공작물은 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홈이 뭐 이렇게 파여 있다. 깊게 홈이 파여 있다 그러면은 가공이 안 되죠. 가공이 안 돼. 그래서 긴 홈이 있는 공작물 긴 홈이 있는 공작물은 연삭할 수 없다. 다음 다섯 번째는 대형 중량물. 대형 중량물은 연삭할 수 가늘고 긴 공작물을 가공하기 적당하다. 작으면서 보리 형성의 가공을 하기 쉽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중량이 얼마 안 나간다. 가볍다 이런 얘기죠. 가볍다. 대형 공작물은 연삭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겠죠. 네? 자, 이 정도로 해서 좀 추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센트레스 연삭기의 그 특징과 관련해서도 연삭기만 놓고 봤을 때는 비교적 자주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조정숫돌이 통과이성법에서는 조정숫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기울어져 있는 이 각을 경사각이라고 해서 알파로 놓겠습니다. 알파로 이렇게 놓죠. 알파로. 그래서 그렇게 놓고 원통형 연삭기 같은 경우에는 연삭 속도를 구할 때 1000분의 파이 dn에서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해주고 이런 이제 센트레스 연삭기에서 이송 속도를 구하라. 이송 속도를 구하라고 하면요. V로 놓기도 하고 S로 놓기도 하고 1000분의 파이 dn인데 조정 속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기울어져 있어서 그 기울어진 거를 고려해서 구해줘야 돼. 그래서 사인 알파의 각이 들어가요. 사인 알파의 각이 들어가서 사인 90도면 1이죠. 사인 90도면 1이야. 그죠? 원통형 연삭기 형태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기울어졌어. 기울어져 있으면 그 기울어진 각, 경사각 고려해서 사인 알파 고려해서 이송 속도 또는 연삭 속도, 이송 속도 또는 연삭 속도, 그래서 메타 퍼 미닛으로 해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죠? S는 파이 dn 사인 알파라고 해서 교재에 정리가 돼 있죠. 센트레스 연삭기의 이송 속도 구하는 표현식 해서 정리가 돼 있는데 계산 문제가 한 번씩 가끔 나와요. 한 번씩 가끔 나와. 그래서 보통 공작기기에서 뭐 저차 속도를 구하라, 뭐 내지는 뭐 연사 속도를 구하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이 1000분의 파이 dn인데 연삭기에서만큼은 사인 알파 경사각 고려해서 이송 속도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세이퍼에서 제가 언급하고 가지는 않았는데 아마 연습 문제 풀다 보면은 세이퍼에서 아마 그 속도,
가공 속도 구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가공 속도를 구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때는 조금 식이 조금 차이가 있죠. 1000분의 파이 dn 갖고 구할 수가 없죠. 1000분의 파이 dn 갖고 구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1000분의 L 곱하기 N으로 해서 구할 거예요. L 곱하기 N. 램의 행정. 응? 세이퍼나 이제 플레이너에서 전사속도 구할 때 V는 1000분의 L 곱하기 N으로 해서 구합니다. L 곱하기 N. L은 공작물의 길이, N은 램의 왕복수죠. 분당 몇 번 왔다 갔다 하느냐 이거야. 스트로크 퍼 미닛. 스트로크 퍼 미닛으로 들어가고 L은 공작물의 길이가 되고 1000은 이제 속도는 메타 퍼 미닛이니까 단위가 메타 퍼 미닛으로 계산을 하니까 그걸 맞추기 위한 숫자죠. 1000이라고 하는 거. 요거에다가 변환비, 즉 규환 속도비라고 해서요. 규환 속도비라고 하는 값을 갖다가 고려를 해줘요. R로 놓겠습니다. R. R은 규환 속도비. 규환 속도비. 주어져야 되겠죠. 주어지지 않으면 규환 속도비를 또 구하는 방법이 있어 또. 그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이제 시험에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규환 속도비를 주고 나오는 경우는 있어요. 나오는 경우는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풀면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공식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으시고요. 놓으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송 속도는 센트리스 연삭기의 이송 속도는 1000분의 파이 dn 곱하기 경사각 고려해서 사인 알파. 이렇게 세이퍼의 절차 속도는 1000분의 L 곱하기 N인데 기본적으로 L 곱하기 N인데 L은 공작물의 길이, N은 램의 분당 왕복 횟수가 됩니다. R은 규환 속도비, 규환 속도비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뭐 일종의 뭐 계수값에 해당이 되죠. 뭐 단위는 필요 없는 값이고 이렇게 해서 주어지는 값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타 퍼 미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세이버 절차 속도 구하는 것도 어쩌다가 한 번씩은 나올 수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그렇게 확률이 높진 않지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참고로 봐 두시고 계산형 문제이고 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 풀 때 제가 일단 내용 정리부터 다 해주고 나서 또 문제를 각 챕터별로 이제 중요 문제들을 선정을 해서 그 문제들을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풀이만 한번 듣고 또 시험을 보러 가는 사람도 있을 거야. 틀림없이 여러분들 중에는 시간을 좀 가지고 공부를 하는 분들은 지금 내용을 정리하는 요 정도 내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일단 정리하면서 반복해서 리딩해주고 이 암기 과목은 1차 원칙이 뭐야? 1차 원칙이 바로 리딩이다. 첫 번째 정도, 그 다음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시간을 내서 짬짬이 시간을 내서 반복해서 짧은 시간 이용해서 반복해서 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눈에 읽고 또 잘 눈에 안 들어오고 머리에 안 남는 것들은 자꾸 이제 큰 소리로 읽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 용어들이 입에 붙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거를 뭐 국어당 외우듯이 막 외우면서 이거 1장 내용 못 외우면 2장 공부 안 할 것처럼 하면 진짜 미련하게 공부하는 거죠. 그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물을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하라 이거야. 물 흐르듯이 하되 중간에 막히는 게 있으면 막히는 대로 보고 넘어가야죠. 그것만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죠. 나중에 이제 보면은 시험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막히는 부분 위주로만 공부를 해주면 돼. 그래야 고득점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나온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그냥 모르듯이 그냥 쫙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시간 나는 분들은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간이 없다 그러면 뭐야? 문제라도 집중적으로 보고 가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죠? 그때 이제 핵심적인 이런 문제들을 좀 풀면서 또 내용을 한 번씩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 수업 분량만이라도 보고 가라. 이제 그런 의도도 사실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긴 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한 번씩 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때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번 시간에는 자, 그다음에 이제 가로 5번에 보면 만능 연삭기가 있고 가로 6번에 특수 연삭기, 가로 7번에 공구 연삭기가 있죠. 요거는 이제 교재 내용 한번 가볍게 보면 됩니다. 거의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만능 연삭기, 특수 연삭기, 공구 연삭기라고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연삭기의 종류를 지금 봤는데 주로는 센트러스 연삭기에서 시험에 집중해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고 연삭기의 이용해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느냐, 가공 범위, 작업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기본적인 연삭기는 뭐야? 원통, 내면, 평면 연삭기란 말이야. 그죠? 그 정도 해서 가볍게 보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